사람들은 흔히 성공의 이유를 IQ, 재능 혹은 환경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잘하는 사람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틴 사람이 결국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끈기는 타고나는 성격이 아닙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누구나 훈련할 수 있으며 누구나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 힘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가장 현실적인 역량, 지금부터 끈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에서 말하는 끈기의 정의는 단순합니다. 쉽게 단념하지 않고 끈질기게 견디어 나가는 기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견디어 나간다는 말입니다. 끈기는 대단한 열정이나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뜻하지만은 않습니다. 하기 싫은 날에도, 성과가 안 보이는 시기에도, 사람에게 상처받은 순간에도 자리를 지키는 힘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노력을 한다고 해서 늘 결과가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나는 재능이 없나? 환경이 안 맞는 건가? 이런 질문이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단념하지 않고 한 번 더 버티는 힘, 그게 바로 끈기입니다. 끈기는 감정이 아니라 태도이고 성격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는 원래 끈기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포기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고 버틸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 자신을 놓습니다. 의지로 버티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지칩니다. 하지만 시스템으로 버티는 사람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끈기는 감정이 좋을 때만 유지되는 열정이 아니라 감정이 흔들려도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설계입니다. 오늘도 하고 싶어서 하는가 보다는 오늘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 이 질문이 끈기를 만듭니다. 이제부터 포기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끈기를 억지로 참아내는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끈기는 고통을 넘어서 자동화되는 순간에 만들어집니다. 한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말합니다. 내 손이 나와 별개로 움직이면서 지휘하고 나와 상관없이 연주가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건 의지로 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반복이 몸에 스며든 상태입니다. 한 피겨스케이터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생각할 필요도 없이 모든 동작이 자동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말도 이어집니다.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금방 끝난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이게 지독한 연습의 특징입니다. 버티는 동안은 힘들지만 넘어서면 시간 감각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도 끈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반복은 지루하고 성과는 느리게 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설명하는 말이 자연스러워지고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흔들리지 않고 하루의 루틴이 고민 없이 흘러갑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는 지금 버티는 게 아니라 이미 몸으로 하고 있구나. 끈기는 고통을 견디는 힘이 아니라 고통을 지나 자동으로 움직이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 끈기를 오래 유지하게 만드는 연료는 바로 목적의식입니다. 처음엔 누구나 흥미롭게 시작합니다.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가능성. 하지만 흥미는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 다음을 버티게 하는 건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와인 평론가 안토니오 갈로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뇌 전문 외과 의사도 아니고 암을 치료하는 의사도 아닙니다. 하지만 작게나마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거창한 일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내 일이 누군가의 삶에 어떤 의미를 남기는가입니다. 닥터브랜드 역시 제품의 의미를 넘어 수면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회복의 가능성을 전하고 지친 일상 속에서 다시 잘 잘 수 있다는 감각을 건네려고 노력합니다. 이 목적이 분명할수록 하루의 작은 좌절을 버틸 수 있고 짧은 성과 부진은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 있습니다. 끈기는 마음이 강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왜 이 일을 하는지가 분명할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계속 길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앞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자는 혼자만 앞서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 그 자체는 분명 중요합니다. 성과도 필요하고 결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중심에는 항상 고객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객을 중시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버텨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 소중한 건 함께 일하는 직원, 동료들입니다. 나의 일이 성장하는 동시에 내 옆 사람도 함께 설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수록 주변 사람들을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자가 됨과 동시에 누구보다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과를 내면서도 주변 동료들을 돕고 고객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래가는 승리자고 진짜 끈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닥터 프렌드의 끈기는 끝까지 버티는 힘이 아니라 끝까지 사람을 지키는 힘입니다. 그리고 진짜 희망은 기다림이 아니라 결심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는 선택, 그 결심이 있을 때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겠다는 희망은 끈기의 원천이 됩니다. 넘어졌을 때 멈추지 않고 실패했을 때 끝내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끈기를 가진 사람은 역경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문제가 아니라 지나가야 할 과정으로 보는 것이죠. 말한 만큼 행동하고 행동한 만큼 책임지는 태도, 이 일관성이 사람을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련 앞에서 강한 자세를 유지합니다. 강하다는 건 아프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끈기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자세에서 완성됩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어서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희망은 감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마주하는 대부분의 포기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능력에 대한 고정형 사고방식은 역경의 순간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라는 비관적인 해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도전을 피하게 만들고 결국 포기라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희망은 타고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성장형 사고방식은 같은 역경을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번엔 안 됐지만 다음엔 더 나아질 수 있어. 이 해석이 나를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중요한 건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넘어졌을 때 어떤 말을 나 자신에게 건네느냐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합니다. 실패를 증명으로 볼 것인지 과정으로 볼 것인지. 스스로에게 희망을 가르친다는 것은 상황을 미화하는 게 아닙니다.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해석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일입니다. 오늘의 결과가 부족했다면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아직 진행하는 과정 중이다. 이 한 문장이 다시 끈기 있게 다음 도전을 향해 나아가게 만듭니다. 끈기는 끝까지 버티는 성격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고방식에서 완성됩니다. 희망은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희망은 내가 나 자신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모든 시작은 사고방식에서 출발합니다. 성장형 사고방식은 실패를 한계가 아니라 학습의 일부로 바라보게 합니다. 이 사고방식은 하루의 언어도 바꿉니다. 나는 안 된다 대신 아직 과정 중이다 라고 나 자신에게 말하게 만듭니다. 이 낙관적인 자기 대화가 다음 행동을 결정합니다. 다시 연락하고 다시 설명하고 다시 시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반복이 쌓일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역경은 여전히 어렵지만 이제 예전처럼 나를 무너뜨리지는 않는다는 것을. 성장형 사고방식은 낙관적인 자기 대화를 만들고 그 자기 대화는 역경을 극복하는 끈기로 이어집니다. 이 세 가지는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오늘 힘들었다면 이 한 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나는 지금도 배우고 있고 그래서 다시 할 수 있다. 이 말 한마디가 내일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희망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끈기는 환경이 좋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매일 나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차이는 처음부터 능력이 뛰어났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잠재력을 가진 상태에 머물렀느냐 아니면 그 잠재력을 끝까지 끌어올렸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재능에 현혹됩니다. 누가 더 잘하는지, 누가 더 빨리 성과를 내는지에 시선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성취의 근원은 재능이 중심이 아니라 열정과 끈기가 중심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재능을 믿기보다 노력을 반복했고 노력을 반복하기 위해 끈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능을 신화처럼 숭배하지 않습니다. 대신 잠재적인 능력을 끌어올리는 노력의 신화에 집중합니다. 성과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재능의 노력을 한번 곱하는 것이 아니라 재능을 또 한 번 곱하는 것. 성취는 재능 곱하기 노력, 즉 끈기의 결과입니다. 성공하는 삶을 위해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재능을 증명하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해내는 사람으로 남기 위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끈기는 능력이 부족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가고 싶은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선택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가장 멀리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재능이 있고 노력도 해왔고 그 노력을 이어가는 끈기까지 갖췄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끈기는 목적이 아닙니다. 끈기는 출발선입니다. 버티는 데서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힘을 바탕으로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취를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얼마나 오래 했는가를 증명할 때가 아니라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정해야 할 때입니다.
높은 목표의식은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의 선택을 분명하게 만듭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에 에너지를 써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이 일을 하는지 그 기준이 뚜렷해집니다. 이제 끈기의 중요성에 대해 알았으니 그 끈기를 바탕으로 한 더 큰 성취를 시작하는 결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목표를 세워보세요. 다시 기준도 정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 걸음 나아가 보세요. 성취는 새로운 재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미 갖고 있는 끈기를 어디에 쓰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끈기가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취로 이어지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끈기를 어디에서 어떻게 매일 유지할 것인가? 지금까지의 내 모습은 사실 의욕이 생겼다가 꺼지고, 결심했다가 흐려지고, 다짐했다가 미뤄지는 반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의지를 자극하는 말이 아니라 의지를 지켜주는 환경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몸을 회복하고 호흡을 고르고 내일을 다시 설계할 수 있게 만드는 시간, 그 반복이 쌓일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끈기 있게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말이죠. 매일의 컨디션을 관리하고 매일의 리듬을 지키고 매일의 목표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하루 한 번의 선택이 끈기를 지속시킵니다. 성취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회복이 내일의 성취로 이어지는 순간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입니다. 존 어빙의 사례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존 어빙은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재능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게으르지도 않았고 특별히 명석하지도 않았죠. 심지어 심각한 난독증까지 있었습니다. 글을 읽는데 남들보다 훨씬 느렸고 문장을 이해하는데도 2배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존 어빙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그는 초고를 쓰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원고를 고치고 다시 읽고 또 고치는 데 쏟았습니다. 한 문장, 한 단락, 한 페이지를 끝없이 다듬었죠. 이 과정은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끈기의 문제였습니다. 그 결과 존 어빙은 역사상 가장 문장력이 좋고 가장 치밀한 구조를 가진 세계적인 작가가 됩니다. 글을 만든 것은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반복한 노력, 그리고 그 노력을 끝까지 이어간 끈기였습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끈기는 부족함을 숨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부족함을 뛰어넘는 가장 현실적인 힘이라는 것을요.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부분이 당신을 멈추게 할 이유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끈기가 가장 강해지는 지점일 수 있습니다. 이제 끈기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해 보겠습니다. 끈기란 첫째, 쉽게 단념하지 않고 끈질기게 견디어 나가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끈기는 이제 두 번째 의미를 함께 가집니다. 노력을 멈추지 않고 그 노력을 반복해 재능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매일의 실천, 버티는 마음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습관이 바로 끈기입니다. 오늘 하루를 잘 해냈는지보다 내일도 다시 할 수 있는가를 선택하는 힘. 끈기는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쌓이는 구조이고 감정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입니다. 노력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결국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끈기 있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